우리 열강을 해준 이주천 원장님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5.16 군사혁명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해 주라고 그랬는데 강의에 워낙 열정하시다 보니까 본론을 들어가서 아주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운명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운명이 있는 것 같죠? 5.16 군사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그 비사를 보니까 이 박정희 장군께서 나라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여러 차례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는데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남노당 군부 총책으로 근거가 돼서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이 제가 준장 때 6.25 50주년 사업단에서 만났는데 이 어른이 내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한테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남노당 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책임자였답니다. 근데 하루는 밑에 사람들이 조사하는 수사관이 박정희 소령이 자꾸 국장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도 밑에 사람이 그리 얘기를 해서 만났대요. 했더니 몇 달간 취재를 해서 그 몰골이 조그만 아주 막 형편없이 불쌍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형은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날 좀 살려다오라고 애걸을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백선생 제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 그 한마디 한 게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래 30 몇 명을 사형을 이제 명단에 들어있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께 결재를 들어갔는데 각하 이 중에 한 사람은 살립시다 하니까 누구냐? 이 박정희 한 사람은 살려줘요. 그 임자 알아서 해.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은 같은 평양 출신이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지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대장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린 거예요. 이제 살려놨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군문으로 있었다는데 군문이 아니었답니다. 어디 살리는 놨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정보국에 책상을 하나 놔주고 거기에 자기들이 월급을 걷어서 매달 저거들 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정규 육사 8기생 김용필 그 기가 인관을 할 텐데 정보국장이 이제 정보를 강화해야 되니까 육사 8기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을 8명인가를 뽑아왔대요. 그래 앉혀놨는데 박정희 그 소령이 군문이 또 아니죠. 그 촉탁처럼 앉아있는데 저녁마다 어울려서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가 나버린 거예요. 6.25가 나니까 다시 소령으로 복직을 시킨 거예요. 이 하늘의 뜻이라. 아까 우리 이주천 원장이 그 얘기한 부분 6.25가 박정희를 있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6.25 나서 소령으로 다시 복직을 했고 그분이 그 당시 작전 계획이나 수립하는 거 아주 우수해요. 뛰어나더라고. 그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사실은 천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 5.16 군사혁명도 그 당시 내가 보안사에 전역하니까 옛날에 오래 있던 방첩대 이런 원로 부대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한다는 걸 다 알았대요. 지금도 국군 기무사 과거 보안사가 군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쿠데타 한다고 보고를 했대요. 그 당시에 4.19 일어나고 나서 장면 정권 그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뭐 참모 총장들 에이 무슨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 하고 무시해버린 거야. 그 정보란 거는 말이죠. 보고 몇 번 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보고를 안 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에 사람이 정보 보고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거라도 보고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해줘야 신이 나서 정보 보고를 써주는데, 아니 계속 부대타 한다고 보고해도 맨날 그게 무슨 부대타를 해야 하고 무시해버리니까 보고를 안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4.19 혁명이 나와 나서 내각 책임자라는 그 정권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보고를 안 해버렸대. 차라리 부대타 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보고를 안 해버렸다는 거라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 그래 혁명이 딱 성공이 됐는데, 그 성공도 아니죠. 한강다리를 이제 건너오는데 그 당시에 장면 씨가, 허정 씨가 미 8군 사령관을 데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찾아가요. 각각 명령만 내리시오. 우리가 진압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이 8시간을 묵묵부답합니다. 대답을 안 해. 왜? 그 당시에 벌써 내각 책임자 대통령은 윤보선 허수아비 앉혀놓고 신파 구파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주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차라리 본인들이 나와서 엎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윤보선 씨도 어떤 면에서 8시간을 지켜서 명령만 내리면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이 끝끝내 대답을 안 했다는 걸 내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걸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뭐 하극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혁명은 완전히 사회 개혁 계층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는 권력층만 바꾸는, 권력만 빼들어오는 것이고, 혁명이라는 어떤 사태 헌정을 중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헌정 중단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5.16은 혁명입니다. 우리는 그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썩어 빠진 문민 세력들이 말이죠, 정말 추악한 문민 세력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보고 뭐 군사 독재했다는데, 제가 육사 나와서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기본은 육사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예. 6.25 때요, 육사 1기 정규로 들어 육사 10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6월 10일 날 합격을 해서 태릉에 들어와요. 그리고 6월 25일 전쟁이 난 겁니다. 이 사관 생도들을 겨우 각계 전투하고 사기 갈 수 있는 사람을 폐기원 전투에 다 집어넣는데 3분의 2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킨 나라예요. 그래서 4년째로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진해서 공부를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이 지하철을 백승엽 장군이 한 거예요. 교통부 장관 하면서. 이 양반이 내한테 얘기하더라고. 도요 사건이라고, 왜 그 일본 공산 극우파들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산당들이. 그 당시 김포공항에 불시착을 했는데, 이걸 배승엽 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 설득을 시켜서 승객들을 모두 안전하게 다 탈출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비행기만 기름을 제공해서 북쪽을 보내버리고 안전하게 탈출을 시키니까, 그 당시 일본 수상이 자기한테 와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손 하나는 들어줄 테니까 뭘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요. 제가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교통이 혼자, 우리도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휴가차 가 있는데 찾아갔대요. 아까 지하철 만듭시다 하니까, 아니 지하철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돈과 기술만 있으면 만들겠습니까? 아 그거만 있으면 만들지요. 그래서 자기가 일본 가서 수상들 만나가지고 돈과 기술을 받아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하철 1호선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 빠진 문민 정치인이 한 게 아니에요. 김영삼이가 한 게 아닙니다. 김대중이 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차관 빌리다가 아파트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한강 개발 누가 한 줄 압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예요. 한강 종합 개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기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했고, 그나마 그 위에 이런 구조나 이런 걸 다 해놨는데, 하다못해 남산 타워 설계한 저것도
6412 김덕현 박사 토목공학국 생도 때 박사가 됐을 게 아까 우리나라가 뭐 3대 화장실 문화 선진국이라는 6415기 정승열 장군이 도로공사 사장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화장실 회장입니다. 이 썩어 빠진 놈들이 군인들이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가면서 군인들이 대통령 할 때요 우리 군인도 월급 얼마 많지도 않았어요. 월급이 언제 올랐느냐? 부대 판공비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판공비 2배 올려주더라고요. 대대장 내가 나갔는데 650명 지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갖고 지휘했었어요. 파출 소장보다도 못한 거예요 군인들이. 650명을 한 달에 30만원 갖고 지휘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끝나고 보안사 비실장 와서 사령관 보고 이게 뭡니까? 좀 올려줍시다 해가지고 100% 올려주는 거로 해서 사실은 200% 올려주는 거로 해서 내가 결제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결제 받아왔어요. 그런데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놈들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100%만 올려줬어요. 그래서 30만원 받던 거를 대대 50만원 받게 해줬는데 연대 100만원 받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94년도 3년도 10월 달에 연대장 내려가니까 그때 책정한 연대 판공비 100만원 가지고 연대 3,500명을 지휘하는 거예요. 6회 대대 3,500명을 돈 100만원 갖고 지휘한 참모부 나눠주고 나면요 지금 매달 어디 가서 100만원을 어디 구워와야 개우 참모들 삼겹살 회식 몇 번 시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휴가 가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는데 걔들 어떤 위로금 한 번 주지 못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간부들이요 참모들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그래 갔다 오느라고 휴가 며칠 보내주는 거 외에는 손지 한 번을 못 줬습니다. 그러더니 김영삼이가 그 IMF 오고 나서 미안했는지 연대장 말기에 그걸 100% 인상시켜 주더라고. 그래 2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 뿐만 아니라 월급은 언제 올랐느냐? 김대중 때 올려버렸어. IMF 뭐 첫해 극복한다고 월급 깎더니 그 다음에부터 극복했다 그러면 매년 막 20% 30% 올려주는 거야. 한 5년 되니까 월급이 2배로 올라버렸어. 전부 나라는 빚투성이야.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우리나라 빚이 200조밖에 안 됐습니다. 200조.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1600불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3500불을 하고 연기해줬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7500불 했습니다. 두 배씩 그분들이 국부를 창출했어요. 그 당시 7500불은 환율 1대 500이라고 해요. 지금 1200 따지면 그 당시 3만 불 만든 거예요. 이 썩어 빠질 놈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전부 자기들 배터리 불리고 말이죠. 김영삼이 정권 잡던 지 얼마 안 돼서 OECD 가입한다고 지랄 병을 떨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연대 장병들 모아놓고 교육했어. 저것들이 언제 돈 한 번 벌지도 않은 것들이 OECD에 가입하면 5년 내로 국가 부도 난다고 내가 그랬어요. 멕시코도 그런 겁니다. 멕시코도 OECD 가입하고 3년 후에 국가 부도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외환 소지 국내는 실명제로 해가지고 꽁꽁 묶어 놓고는 저들은 마음대로 돈 빼돌리려고 해외 송금 소지 자유화시켜 버리더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우리 부하들 모아놓고 내가 그 당시 강의한 게 있어요. 앞으로 3년 내 국가 부도 난다고 달러 부조에 부도 난다는데 예언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나버리더라고. 예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나도 흥분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 우리 행문군이 나왔고 이제 태극기 행명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행명을 해서 우리 반드시 우리 공화당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 힘을 딱 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해서 정말 썩어 빠진 놈들 한번 싸그리 정리하고 두 가지 불을 정리해야 돼요. 북한하고 직접 연결된 북한 간첩들 싸그리 제거해야 되고 그동안에 권력형 비리 부조라는 놈들 싸그리 돈 걷어서 그 가지고 나라 빚 다 갚아버리고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공짜 공부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합시다. 그러고 김일성 정권 저거 없애버리고 자유통일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힘을 끌려서 동북 삼성까지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일본 놈들한테 콱 물을 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